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과 박준식 교수입니다. 조직과 직업생활, 저번 시간에는 9장 개인의 역할과 업무에서는 업무의 개념과 특성, 업무 수행 계획의 수립 및 업무 수행 원칙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구성원들은 조직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알고 그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행동 등 업무 이해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은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요인들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0장에서는요, 이러한 업무 수행의 방해 요인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구체적 내용은 먼저 업무와 관련된 갈등의 유형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원인과 관리 방법, 그리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방해하는 요인들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조직에서 업무와 관련된 갈등과 직무 스트레스의 개념과 유형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의 방해 요인 및 관리 방법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재 185쪽에 있는 현대인의 적,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요인들이라는 제목의 미리 보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업무 수행 중에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업무에만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로서 업무 수행 중 동료와 잡담을 한다든지, 회의 준비를 하거나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메신저를 호출한다든지, 전화를 호출한다든지, 각종 메시지를 검색하는 행위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요, 사무실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평균 11분마다 업무 방해 요인이 등장해서 그 집중력이 분산되고 있으며, 그리고 분산된 그 집중력을 원 상태로 복구하는데 25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중할 시간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뺏기다 보니까 하던 일은 밀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게 되고, 이것은 또 수면 부족으로 이어지게 되고 하는 일들이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돌이켜보면요, 업무 중에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한다든지, 휴대폰을 사용한다든지, SNS 메신저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집중력 분산은 본인 스스로 만들어가는 요소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력 분산으로 하루 업무 중에 버리는 시간이 그 업무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요, 집중력 분산으로 인한 손실액이 연간 5,580억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일에 집중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6쪽에 갈등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직에서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은요,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해지면 조직의 근간이 무너지기도 하고 결국 구성원이 그 조직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은 갈등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갈등의 의미는 한자어로 칙을 뜻하는 갈과 등나무를 뜻하는 등이 합해져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영어로는 conflict이라고 하는데요, 함께라는 의미의 콘과 충돌이나 다툼을 의미하는 피게레라는 것이 합해진 합성어이죠. 즉 개인이나 집단 간에 서로
충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갈등은 일반적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과 집단, 그리고 조직 간의 잠재적 또는 현재적으로 대립하고 마찰하는 사회적, 심리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재 18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조직 내에서도 갈등은 항상 일어나기 마련이죠. 갈등은 주로 의견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직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현재의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예산을 부서별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팀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죠.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본질과는 다른 감정적 문제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러한 그 갈등의 원인들을 분류해보면 아래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우선 그 핵심 문제와 감정적 문제,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핵심적 문제로는 역할이 모호한다든지 또는 방법에 대한 불일치, 목표에 대한 불일치, 그리고 절차에 대한 불일치, 책임에 대한 불일치, 가치와 사실에 대한 불일치, 이런 것들이 바로 갈등의 원인이 되는 핵심 문제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감정적 문제로는 공존할 수 없는 개인적 스타일이 있고요. 그리고 통제나 권력 확보를 위한 싸움, 자존심에 대한 위협, 질투나 분노 등 이런 것들이 바로 감정적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기는 갈등은 개인 간의 갈등이나 팀 간의 갈등, 집단적 갈등, 그리고 외부 조직과의 갈등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갈등은 업무 시간을 지체하게 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등 업무 수행 능력과 관련해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반면에 갈등은 지금까지 업무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죠. 갈등은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 다른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주며 조직의 침체를 예방해주는 이러한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친구를 사귈 때도 약간의 갈등이 있고 난 후에 그 친구와 더욱 친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우리가 겪게 되죠. 갈등에는 이제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의 순기능으로 갈등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평상시보다 더 혁신적이 된다는 것이고, 갈등은 다양한 심리적 요구들을 표출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또한 갈등은요, 가치 있는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갈등을 잘 해결할 경우에는 조직 구성원과 조직의 문제 해결 역량이 향상된다는 이런 순기능도 있고요. 물론 역기능도 있게 되죠. 갈등의 역기능으로는 갈등으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된다든지, 또 갈등의 역기능으로 갈등은 인간 관계를 단절시킬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한 경우에는 조직의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죠. 갈등은 조직 구성원들의 정서적, 신체적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이런 역기능이 있습니다.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갈등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 관리의 진행 과정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갈등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을 유발시킨 원인이 무엇인지, 또 장기적으로 조직에 이익이 되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와 협상으로 의견 일치에 초점을 맞추고요. 양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는 데 주력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갈등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개입이나 대처보다 일단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는 회피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특정 시기나 마감 시간을 지나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문제의 경우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갈등으로 인해 팀과 조직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나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때 충분한 해결 시간을 가지고 핵심 문제와 감정적 문제를 고려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와 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의견 불일치에서 시작해서 일정한 단계를 거쳐 해결되거나 해소됩니다. 일반적으로 갈등은 다음과 같은 5단계를 걸쳐서 진행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의견 불일치고요. 두 번째 단계는 대결 국면입니다. 대결이 끝나고 나면 3단계 격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음으로 4단계는 진정 국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등을 해소해야만 되겠죠. 이러한 단계별로 갈등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자세한 단계별 갈등 양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1단계는 의견 불일치라고 그랬죠. 생각이나 신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의견은 다를 수가 있죠. 목표 달성의 수단이나 업무 방식 등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팀 간의 업무에서도요, 자기 팀의 의견을 무시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만과 오해가 쌓일 수 있습니다. 이 의견 불일치의 1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2단계 대결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개인이나 팀 간의 의견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으면 업무를 둘러싸고 대결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감정이 개입되면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찾기 시작하게 되고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게 됩니다. 서로 타협이나 양보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개인 간이나 팀 간의 감정적 대응이 더욱 격화되는 그런 단계가 바로 2단계 대결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격화 국면인데요. 격화 국면에 이르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더욱 적대적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설득이나 대화보다는 직위 등을 통해서 상대를 누리려고 하죠. 이 단계에서는 상대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요. 상대의 생각이나 의견 제안을 반박과 부정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업무상 발생한 갈등은 업무 수행이라는 특성상 일정한 시간 내에 진정 국면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갈등 상황은 무한정 유지될 수 없으며 해결을 해야만 다음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협상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이전과는 새로운 제안을 하고 대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자나 조정자 등 제3자가 개입할 수도 있죠. 이 단계를 네 번째 진정 국면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 갈등 당사자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개인들 간의 갈등과는 달리 조직에서는요, 다음 업무 진행을 위해서 양쪽이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결론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를 갈등의 해소 단계라고 합니다. 자, 갈등은 어쨌든 궁극적으로 해소가 돼야만 하죠. 갈등은 부정적 요소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갈등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우리 조직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갈등 관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는 방식은 개인마다 조직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성향에 따른 것일 수도 있지만요, 갈등을 야기한 문제의 핵심이나 감정적인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갈등 상황에서 자신이 얻어야 할 결과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죠. 갈등 상황에서 해결을 위한 대처 방식에 따라서 회피형, 경쟁형, 수용형, 타협형, 통합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각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피형입니다.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모두 낮은 경우에 갈등 상황에 대해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문제를 덮어두거나 위협적 상황에서 피하고자 하는 경우인데요. 자, 이 회피형은 상대의 욕구나 본인의 욕구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도 지고 너도 지는 I lose, you lose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쟁형입니다. 이 경쟁형은 지배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자신에 대한 관심은 높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은 낮은 경우로서 나는 이기고 너는 지는 방법, 즉 I win, you lose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형은 상대방의 목표 달성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이 방법은 바로 제로섬 개념을 의미하죠. 세 번째, 수용형은 자신에 대한 관심은 낮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은 높은 경우입니다. 즉 나는 지고 너는 이기는 방법, I lose, you win이 됩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의 관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신의 관심이나 요구는 희생함으로써 상대방의 의지에 따르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이 방법은요, 상대방이 거친 요구를 해오는 경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타협형입니다. 타협형은 자신에 대한 관심과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중간 정도인 경우입니다. 타협적으로 주고받는 방식이죠. 즉 give and take입니다. 갈등 당사자들이 반대의 끝에서 시작해서 중간 정도 지점에서 타협해서 해결점을 찾는 타입입니다. 갈등 당사자 간의 불신이 클 때는 이 방법은 적정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형은요, 협력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신은 물론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는 방법, 즉 윈윈 방법을 이야기하죠. 그런 타입이죠.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하면서 모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윈윈 해법을 찾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신뢰감과 공개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합형이 가장 바람직한 갈등 해결 유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